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9일 목요일, 바로 내일이죠. 뉴욕증권거래소 NYSE 상장을 앞둔 얼라이언스 런드리 홀딩스, 티커 심볼은 ALH인데요. 이 기업에 대해 깊이 파고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ALH.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상업용 세탁장비 분야에서 무려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역사가 아주 길죠. 네. 그래서 이 IPO를 둘러싸고 시장의 관심이 꽤 뜨겁습니다. 과연 이번 상장이 안정적인 산업재 기업에 투자할 아주 좋은 기회가 될지, 기회일지. 혹은 이게 이미 좀 높은 가격에 상장되는 거라서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제한적인 건 아닐지, 네, 그게 핵심 질문이겠네요. 네,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이 ALH IPO의 매력, 그리고 또 위험 요인들, 이걸 좀 균형 있게 분석해 드릴 텐데요. 네, 특히 왜 공모가가 그 제시된 범위의 최상단에서 결정되었는지, 그 이유가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투자자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지, 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상장 당일, 그러니까 10월 9일 주가 움직임을 어떻게 예상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번 IPO를 좀 다각도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기본적인 IPO 개요부터 정리해보죠. 얼라이언스 런드리 홀딩스는 뉴욕증권거래소 NYSE의 ALH라는 티커로 상장합니다. 네, ALH. 상장 예정일은 2025년 10월 9일 목요일이고요. 가장 주목할 부분은 역시 확정된 공모가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제시된 희망 범위가 주당 19달러에서 22달러였거든요. 네, 그 밴드가 있었죠. 근데 그 최상단인 22달러로 딱 결정됐습니다. 22달러. 네.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죠. 그렇죠. 수요가 아주 강했다는 의미니까요. 맞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뭐랄까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다는 의미이고, 또 이 딜 자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거라는 어떤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죠. 네, 주관사들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총 공모 규모는 약 7억 달러, 좀 더 정확히는 700.1백만 달러 수준이고요. 목표 시가총액은 대략 42억에서 43억 달러 사이입니다. 꽤 규모가 크네요. 네, 그리고 주관사단을 보면 BOSE Securities, JP모건, 모건 스탠리 이런 최상위 투자은행들, 티어 1 은행들이 다수 참여했다는 점도 IPO의 어떤 신뢰도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관사 라인업은 정말 화려하네요. 그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수요의 증거입니다. 저희가 분석한 자료들의 핵심 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상승은 확실해 보이는데 그 폭발력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상승은 하는데 폭발적이진 않다. 네, 그런 뉘앙스입니다. 긍정적인 측면부터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ALH는 상업용 세탁 장비라는 아주 안정적인 시장의 선두주자고요. 그렇죠. 100년 넘었으니까. 네. 그리고 특히 최근 6개월간 보여준 매출 성장세는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요. 네네. 여기에 더해서 캐피탈 인터내셔널 인베스터스와 케인 안더슨 루디닉 같은 뭐랄까 굉장히 큰 기관 투자자들이 앵커 투자자로 참여했어요. 앵커 투자자. 중요하죠. 네, 총 2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리 약속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 앵커 투자자들이 IPO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약간 닻을 내려주는 느낌이랄까요? 맞아요. 딱 그런 역할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상장 당일 주가가 공모가인 22달러 아래에서 시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하방은 좀 막혀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바로 그 점, 그러니까 22달러라는 이 공격적인 가격, 이게 역설적으로 주가의 엄청난 급등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격이 높게 시작하니까 오히려 더 오르기는 어렵다. 그렇죠. 우리가 가끔 기술주 IPO에서 보는 50% 이상 오르는 소위 팝 현상 있잖아요. 네, 있죠. 막 2배 가고 그러는 거. 네, 그런 걸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번 IPO에 몰린 수요의 성격 자체가 변동성 높은 성장주보다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기관 투자자들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투자자 성향 자체가 다르군요. 네, 단기 차익을 노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적인 자금이 대거 유입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죠.
하긴 산업재 기업이니까요. 맞아요. 따라서 상장 첫날 주가는 공모가 위에서 뭐랄까 어느 정도 통자된 범위 내에 프리미엄을 형성하면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하는 편이 좀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모멘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방이 막혀 있다는 건 큰 장점이고요. 상장 당일 가격 예측 시나리오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핵심 지지선은 당연히 공모가인 $22입니다. 네, 거기가 마지노선이죠. 주관사들이 이 가격대는 뭐 어떻게든 강력하게 방어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렇죠. 자신들의 평판도 있으니까요. 네, 저희가 그래서 가장 가능성 높게 보는 첫 번째 목표, P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게 $24.50에서 $26 사이입니다. 24.50에서 $26. 네, 공모가 대비 약 11%에서 18% 정도 프리미엄인데요. 이게 뭐랄까, 최고가로 결정된 안정적인 산업재 IPO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견조하지만 또 과하지는 않은 그런 상승폭이죠. 네,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만약에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아주 좋고 특히 그 앵커 투자자들이 가져간 물량 때문에 초기 유통 물량이 예상보다 더 적다면요. 아, 유동성이 더 줄어든다면?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목표, P2라고 할 수 있는 $28, 즉 공모가 대비 약 27% 프리미엄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좀 강세 시나리오죠. $28면 꽤 높은데요. 네, 이건 뭐랄까 앵커 효과랑 동종 섹터 강세 같은 게 좀 맞물려야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물론 단기 위험 요인도 있습니다. 간과하면 안 되죠. 이번 IPO 물량 중에는 기존 대주주인 BT 캐피털 파트너스가 파는 구주 매출 물량이 있어요. 아, 구주 매출? 네. 이게 9,760만 주나 됩니다. 꽤 많은 물량이죠. 네, 적지 않네요. 이 물량이 상장 초기에 차익 실현 매물로 나오면서 주가 상승을 좀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존 주주가 파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겠네요. 그렇죠. 물론 강력한 기관 수요가 이 물량을 상당 부분 흡수했을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앵커 투자자들의 참여가 이런 우려대 좀 완화시켜주기는 합니다.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잠재적인 매도 물량 자체가 있다는 건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부담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상되는 주가 움직임은 개장 직후에는 유통 물량 부족으로 변동성이 클 수 있어요. 위아래로 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네, 초단에는 좀 정신없을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투기적인 개인 투자자 참여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변동성이 크다가 좀 잦아드는 패턴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Alliance Laundry Holdings라는 회사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기관들이 이렇게 높은 가치를 매기고 심지어 $22라는 높은 가격에도 베팅을 했을까요? 네, 그게 궁금하죠. ARH는 1908년에 설립됐습니다. 그러니까 110년이 훌쩍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기업이죠. 와, 110년이요? 정말 오래됐네요. 네, 위스콘신주 리폰이라는 곳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주로 하는 사업은 상업용 세탁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호텔, 병원 아니면 코인 빨래방 같은 데서 쓰는 대형 세탁기, 건조기, 다리미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글로벌 리더 기업입니다. 아,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그런 장비들이군요. 그렇죠. 스피드퀸이라든지 쉽시, IPSO, 유니맥 같은 아주 강력한 브랜드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스피드퀸 같은 경우는 특히 유명하죠. 이런 곳들의 특징이 뭘까요? 아무래도 세탁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겠죠. 예, 맞습니다. 수요가 꾸준하고 경기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필수 서비스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기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한다는 점이죠. 아, 경기를 별로 안 타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지위도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북미 상업용 세탁 시장에서 점유율이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40%요? 와, 거의 독과점 수준인데요? 네, 엄청난 시장 지배력입니다. 이게 바로 규모의 경제 효과로 이어지고 또 가격 결정력도 어느 정도 갖게 만들어서 안정적인 마진을 확보하는 기반이 되는 거죠. 확실히 시장 리더십은 분명하네요. 글로벌 시장 전체는 연평균 한 5.8% 정도로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주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죠. 네, 5.8%면 그냥 꾸준한 정도네요. 그런데 ALH의 최근 성장세를 보면 이걸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2025년 상반기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5%나 증가했어요. 15%요? 시장 성장률의 거의 3배인데요. 맞습니다. 시장 평균 성장률의 거의 3배에 가까운 성장을 보여준 건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바로 ALH가 단순히 시장 성장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경쟁사들의 점유율을 뺏어오거나 아니면 핵심 시장 내에서의 교체 수요를 아주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자체적인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공모가가 왜 22달러라는 최상단에서 결정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강력한 근거 중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안정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성장성도 보여줬다는 거죠. 확실히 15% 성장은 인상적이네요. 그 점은 인정해야겠습니다. 그럼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 측면을 좀 볼까요? 네, 밸류에이션 중요하죠. 목표 시가총액이 아까 42억에서 43억 달러 사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전 12개월 LTM 매출이 16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걸 기준으로 주가 매출 비율, PS 비율을 계산해 보면 대략 2.6배 수준이 나옵니다. PS 2.6배. 이게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산업적 기업으로서는 어떤가요? 사실 이 산업에는 ALAH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만한 딱 맞는 상장 기업이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EV, EBT 따 비교 같은 건 좀 어렵습니다. 아, 비교 대상 찾기가 애매하군요. 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40%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그리고 최근 보여준 15%의 성장률, 또 안정적인 마진,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PS 2.6배는 합리적인 프리미엄이 반영된 수준이다라는 분석에는 동의합니다. 아, 프리미엄이 붙을 만하다. 네. 기관들이 그만큼 이 회사의 안정성과 시장 지배력을 높게 평가했다는 뜻이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프리미엄이 이미 공모가 22달러에 상당히 녹아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 그쵸. 따라서 여기서 와, 이건 너무 싸다라거나 앞으로 더 큰 폭의 가치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뭐랄까 그 상승 여력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성장 잠재력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보다는 안정성에 높은 점수를 준 결과라는 해석이 더 가능성이 높죠. 안정성에 대한 가격을 지불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IPO 구조와 조달 자금 사용 계획을 보면 이 점이 더 명확해집니다. 총 공모 주식 수가 3,415만 주인데요. 네, 3,415만 주. 이 중에서 약 2,439만 주는 신주 발행입니다. 이건 회사로 자금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성장을 위한 자금이 되겠네요. 네, 그런데 나머지 976만 주는 기존 주주, 그러니까 BDT 캐피털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파는 구주 매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물량이군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매물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고요. 네, 976만 주. 그리고 회사가 이번 IPO를 통해서 확보하는 순수익이 약 4억 6천만 달러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돈을 어디에 쓸 계획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자금 사용 계획. 대부분 기존에 있던 많은 부채, 약 19억 4천만 달러나 되는 장기 차입금을 갚는 데 사용될 계획입니다. 아, 부채 상환이군요. 거의 대부분을. 네, 거의 대부분이요. 실제로 S&P 같은 신용평가사도 이걸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부채 상환으로 레버리지가 낮아질 것을 예상해서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 크레딧 워치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재무적으로는 좋아지는 거죠. 재무 건전성은 개선되겠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자금에 뭐 신사업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공격적인 M&A를 하거나 이런 성장을 위해 쓰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재무 구조를 안정시키는 뭐랄까 굉장히 방어적인 목적에 사용된다는 거죠. 성장이 아니라 안정. 그렇죠. 이것이 단기적인 성장 모멘텀보다는 재무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들, 예를 들면 채권형 펀드나 가치지향적인 기관들에게는 매력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몰렸을 수 있어요. 네, 그런 투자자들에게는 딱 맞겠네요. 하지만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주가의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회사가 돈을 벌어서 빚 갚는 데 우선적으로 쓴다는 거니까요.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그만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양면성이 있는 거죠. 확실히 자금 사용처가 좀 보수적이긴 하네요. 네. 그리고 상장 후 지배구조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꼭 눈여겨봐야 합니다. 기존 대주주인 사모펀드 BDT 캐피털 파트너스가 상장 후에도 지분을 얼마나 보유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얼마나 남나요? 무려 약 76%라는 압도적인 지분을 계속 보유하게 됩니다. 76%요?
와, 거의 그대로네요. 네, 구주 매출을 좀 하긴 했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대주주죠. 이들은 당분간은 배당을 하기보다는 낮은 부채 비율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운영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소규모 인수를 통해 사업을 좀 강화할 수는 있겠지만요. BDT의 영향력이 계속 크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76%라는 거대한 지분, 이게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풀릴 수 있는 잠재적 매도 물량, 즉 오버행 리스크를 의미합니다. 아, 오버행, 주가에 부담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BDT는 사모펀드니까 언젠가는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 지분을 매각해야 할 텐데요. 그 물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BDT가 이제 팔 때가 됐나 하는 시장에 우려가 생기면서 추가 매각 가능성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게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76%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것이 ALH 주식의 장기적인 상승 잠재력을 제한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오버행 리스크가 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기관 수요와 유통 물량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이게 상장 첫날 주가 움직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가가 최고가인 $22로 결정된 것은 북빌딩 과정, 그러니까 기관들한테 얼마에 살래 하고 물어보는 과정에서 수요가 정말 엄청났다는 뜻입니다. 네, 수요 예측이 성공적이었다는 거죠. 네,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했다는 강력한 증거죠. 여기에 더해서 앵커 투자자들이 $2억, 이걸 주식수로 환산하면 대략 909만 주 정도 되거든요. 909만 주? 네, 이 물량을 미리 확보하면 이 물량이 상장 직후에는 바로 시장에 풀리지 않는 유통 물량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앵커 물량은 묶이는 거군요. 그렇죠. 앵커 투자자들은 보통 단기 차익보다는 좀 더 길게 보고 들어오는 성향이 강하니까요. 상장 직후에 바로 팔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죠. 네, 그게 앵커 투자자의 역할이죠.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죠. 총 공모 물량이 3,415만 주였습니다. 네, 여기서 앵커 투자자 물량 약 909만 주를 빼면 실제 상장 첫날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유동 주식, 소위 리퀴드 플로우트는 대략 2,506만 주 정도로 추산됩니다. 2,506만 주. 전체 발행 주식 수에 비하면 확실히 적은 편이네요. 네, 그렇죠. 총 발행 주식 수는 훨씬 많으니까요. 상장 직후에 시장에 풀리는 물량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통 물량이 적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아무래도 수급이 좀 타이트해지겠죠? 맞습니다. 공모 때 원하는 만큼 주식을 배정받지 못한 기관들이 있겠죠? 네, 초과 청약이 많았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 기관들이 상장 후에 시장에서 주식을 사려고 할 때 팔려는 물량은 적고 사려는 수요는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 적은 물량에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아까 예측했던 P1 시나리오 24달러 50센트에서 26달러 혹은 좀 더 강세인 P2 시나리오 28달러까지도 가능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는 희소성 효과입니다. 유동성 부족이 오히려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BOFA나 JP 모건 같은 이 최상위 주관사들이 그냥 놔두지 않겠죠. 상장 후에 주가가 급락하는 걸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시장 안정화 조치, 예를 들면 그린슈 옵션 같은 걸 활용해서 주가를 지지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는 점도 22달러라는 가격을 지지하는 요인이 됩니다. 네, 주관사의 역할도 중요하죠. 자, 그럼 유동 물량 분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2달러라는 가격은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기관 수요 덕분에 상당히 견고한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긍정적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앵커 투자자들 덕분에 초기 유동 물량은 약 256만 주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초기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긍정적이고요. IPO 규모 자체도 약 7억 달러면 티어 1 기관들이 충분히 소화할 만한 규모입니다. 네, 다 긍정적인 요소네요. 네, 여기까지는 그렇죠. 하지만 유동성이 낮다는 것은 뭐랄까 양날의 검입니다. 양날의 검이요. 네, 상승 압력도 키우지만 반대로 예상치 못한 매도세가 조금만 나와도 가격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즉 하락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작은 물량 변화에도 가격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위로든 아래로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그렇죠. 안정적일 거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시장 심리 측면을 좀 보면요.
다행히라고 해야 할까요? ALH는 소위 밈 주식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적인 열풍에 휩싸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건 좀 걱정했었는데. 네, 저희가 레딧의 월스트리트 배츠 같은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좀 살펴봤는데 ALH 티커와 관련해서 뭐 비이성적인 매수를 촉구하거나 투기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움직임은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하긴 100년 넘은 산업재 기업인데 밈주식이 되긴 좀 어렵겠죠? 그렇죠. 밈 주식들은 보통 뭐랄까 아주 급진적인 성장 스토리가 있거나 공매도 비율이 높거나 대중적인 인지도가 아주 높은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ALH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죠. 네. 한국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의 관심은 어떤가요? 저희가 국내 주식 커뮤니티들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AHL IPO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나 뭐 집단적인 매매 움직임 같은 자료는 거의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관심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국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좀 더 인지도가 높거나 기술주 중심의 성장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시니까요. 네,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인 투자자 주도의 투기 과열 가능성은 낮다. 이는 주가 변동성이 비교적 펀더멘털이나 기관들의 수급 논리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성은 좀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건 다행이네요. 다만 현재 미국 IPO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좀 봐야 하는데요. 2024년에 상당히 부진했었잖아요. 네, 작년엔 정말 안 좋았죠? 2025년 들어서면서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경제 둔화 우려라든지 뭐 미중 관세 문제 같은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 전체가 아주 뜨겁다기보다는 다소 신중한 상태입니다.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군요. 네, 이런 상황에서 AHL 같은 기업은 시장 심리가 고위험 기술주에서 좀 벗어나서 방어적인 투자를 추구할 때 매력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마진과 반복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기업을 선호하는 분위기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죠. 실제로 이번 IPO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도 이런 시장의 안정성 선호 심리에 부합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시기적으로도 잘 맞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건 반대로 말하면 만약 시장 분위기가 다시 공격적인 성장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확 바뀐다면 AHR 같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시장 분위기에 따라 매력도가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런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드디어 2025년 10월 9일 상장 당일의 구체적인 거래 전략을 한번 세워보죠. 앞서 제시했던 여러 시나리오들을 참고해서 말입니다. 네, 실전 전략이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거 같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네, 변동성이 크니까요. 네, 그래서 바로 매매에 뛰어들기보다는 최소한 첫 10분 정도, 그러니까 5분봉 캔들 2개 정도는 지켜보면서 시장의 방향성이나 변동성의 크기를 좀 확인하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섣불리 진입하지 말자는 거죠. 네, 관망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저희가 보는 가장 의미 있는 진입 시점, 그러니까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들어갈 만한 피봇 포인트는 주가가 초반에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나서 24달러를 안정적으로 돌파할 때입니다. 24달러 돌파. 네, 이건 공모가 22달러 대비 어느 정도 오른 가격이기도 하고 초기 차익 실현 매몰 압력을 이겨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4달러가 1차 관문이 되겠군요. 그렇죠. 자, 그럼 진입을 했다고 가정하고 이제 청산 전략, 즉 이익 실현 목표를 세워야겠죠. 네, 어디서 팔 것인가? 저희가 가장 확률이 높다고 본 기본 시나리오 P1 기억하시죠? 24달러 50에서 26달러. 네, 11에서 18% 프리미엄 구간. 네. 이 시나리오를 따른다면 25달러 50센트에서 26달러 50센트 사이에서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봅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프리미엄을 확보하는 거죠. 네, P1 목표 구간에서 분할 매도하는 방식이 좋겠네요. 네. 그런데 만약에 예상보다 훨씬 강한 모멘텀이 붙어서 거래량까지 막 터지면서 27달러를 강하게 넘어선다. 이런 P2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요. 아, 강세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그렇죠. 그때는 P2 목표였던 28달러에서 29달러까지 추세를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강세 시나리오고 그만큼 위험 관리도 훨씬 더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욕심부리다가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추격 매수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죠.
그리고 어떤 전략을 쓰든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위험 관리, 즉 손절매입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네, 맞습니다. 손절매는 필수죠. 저희가 보는 절대적인 손절 라인은 공모가인 22달러입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이지만 주가가 어떤 이유로든 이 22달러 가격 아래로 내려간다면 이건 단순한 조정을 넘어서서 IPO 메커니즘 자체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아, 22달러가 깨지면 정말 위험하다는 거군요. 네, 그때는 미련 없이 즉시 포지션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종 경고 신호라고 생각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22달러, 절대 사수 라인이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손절매 전략이 있는데요. 만약 주가가 예상대로 25달러 이상으로 순조롭게 상승하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확보한 수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아, 수익을 지키는 손절매? 네. 예를 들어 0.50달러에서 1.00달러 정도의 비교적 타이트한 후행 손절매, 트레일링 스톱을 설정하는 겁니다. 주가가 오르면 손절 라인도 따라서 올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혹시 모를 예상치 못한 급락이 나왔을 때 수익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후행 손절매, 좋은 전략이네요. 수익을 잠그는 효과가 있겠어요. 네, 특히 변동성이 큰 IPO 초기에는 필수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얼라이언스 런드리 홀딩스, ALH의 IPO에 대한 심층 분석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ALH는 화려한 고성장 기술주와는 거리가 좀 멀지만 100년이 넘는 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고 특히 북미 상업용 세탁 시장에서 40%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강력한 펀더멘탈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네, 안정성과 시장 지배력은 확실하죠. 그리고 최근에는 시장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15%라는 인상적인 매출 성장률도 보여줬다는 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그렇죠. 성장성도 입증했죠. 이번 IPO 과정을 보면 공모가가 희망 범위 최상단인 22달러로 결정되었다는 점, 네, 강력한 수요. 그리고 캐피털 인터내셔널 인베스터스, 케인 앤더슨 루드닉 같은 대형 기관들이 앵커 투자자로 2억 달러 규모로 참여했다는 점, 그렇죠. 안정성을 더해줬죠. 또 BOFA, JP 모건 등 최상위 투자은행들이 주관사로 나섰다는 점, 이런 것들이 모두 기관 투자자들의 강력한 수요를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네, 시장의 평가는 좋았다고 봐야죠. 이는 공모가인 22달러라는 가격이 상당히 강력한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게 가장 큰 긍정적인 부분이겠죠. 네, 하방 경직성. 특히 앵커 투자로 인해서 초기 유통 물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효과는 상장 첫날 가격 상승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기본 시나리오인 24달러 50센트에서 26달러 사이의 프리미엄 형성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네,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2달러라는 높은 공모가는 이미 상당한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네, 이미 비싸게 시작한다는 점, 그리고 IPO로 조달한 자금이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보다는 부채 상환이라는 안정적인 목적에 주로 사용된다는 점도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렇죠. 성장 스토리가 좀 약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큰 부담은 대주주인 BDT 캐피털 파트너스가 보유한 76%라는 막대한 지분입니다. 이것이 잠재적인 매도 물량, 즉 오버행 리스크로 작용해서 주가 상단을 계속 누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76% 오버행 리스크 중요하죠. 따라서 장기 보유 관점보다는 상장 초기의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을 활용하는 트레이딩 전략이 좀 더 적합해 보인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아까 강조했던 22달러 손절 라인을 엄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22달러 손절 엄수.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항상 드리는 고지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네. 본 분석은 저희가 검토한 자료에 기반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적인 책임은 청취자 여러분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본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본 컨텐츠에는
저희 분석 과정에 AI가 생성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시장 상황이나 발표된 데이터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는 반드시 다른 정보들과 교차 검증을 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꼭 크로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엘리언스 론즈리 홀딩스 ALH는 이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 폭풍우 속에 안전한 항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 무거운 닷 때문에 멀리 항해하지 못하는 배가 될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2025년 10월 9일 시장이 그 답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상으로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에서 제공하는 엘리언스 론즈리 홀딩스 IPO 심층 분석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판단에 저희 분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